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이다라는 걸 나갈 거예요. 자, 이 2차 부등식은요,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앞에서 부등식이다라는 거를 배웠어. 그래서 요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우리가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거는 1차분은 2차고 메인은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위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친구는 무조건 제가 강조하죠. 푼다라는 대수적인 의미보다는 누구를 더 크게 봐야 된다고?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보는 함수적 풀이를 더 강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을 배우실 때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해석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1학년 때의 내용은 푼다 대수적인 입장이었지만 2학년 미적은 해석의 입장이라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그림하고 같이 대수하고 그림하고 기하하고 같이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x에 관한 2차 다항식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2차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2차식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지. 뭔 해석이 끝났대? 라고 얘기하면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거 2차식 맞죠? 그러니까 2차식에서 각각의 개수, 이 a라는 개수 담당하는 역할 뭐라고 그랬죠? 볼록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b라는 친구가 담당하는 건 누구 담당한다고 그랬어? 축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c는 누굴 담당을 했어? 절편을 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하고 누구랑 연결을 지을 거야. 뭐 다른 2차식 또는 1차식 또는 상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오른쪽 우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좌변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이 다 뭐만 남아요?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이사시키면 우변은 누구만 남아? 0만 남는다. 그 0이 남았을 때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등호 말고 부등호가 몇 가지가 있죠? 크게 4가지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4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 한쪽으로 넘겼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럼 나는 가장 크게 요거 한 가지만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것도 표현을 했어. 그럼 뭐가 돼? 높이가 같을 때 라는 것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fx가 분명히 얘는 2차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만 받아들이죠? 식을 받아들이죠. 자, 얘는 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얘도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x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여기에서 찾는 거야. 누구를 찾겠다라는 거야? 누굴 찾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y좌표가 여기에 y좌표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를 찾자 이거죠. 그럼 누굴 찾는다는 거죠? x의 범위. x의 범위를 찾는데 나는 이 풀이법이 2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지. 어떤 2가지? 대수적인 거하고 기하적인 거. 근데 대수적으로만도 풀 수는 있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래프를 같이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큰 번호 1번을 쓰고 자, 2차 부등식. 부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 찾자, 범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표를 만들어서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표는 간단하게 3가지의 상황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y는 fx고 이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a가 양수인 상황만 볼래요. 솔직히 얘들아 부등식 푸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있어. 그럼 이 상태로 풀래? 아니면 이거 우변 넘겨서 풀래? 우변 넘겨서 푸는 게 더 익숙하죠. 우리 습관적으로 최고차항에서는 뭘로 만들어서 풀어? 그냥 양수로 만들어서 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a가 양수인 상황만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 표를 그리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상황으로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함수는 누구를 갖고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나 이거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는 내가 알파요, 베타요 라고 써줄게. 그러면 이 흰색 선은 누구죠? x축이시죠. 노란색 선은 뭐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여기에서 방정식으로도 갈 수 있고 부등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래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다음과 같은 노란색인데 x축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걔가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여기 위에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될 때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한 그 범위 찾자라는 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근데 언제나 얘기합니다. 나는 이 부등식이던 방정식이던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y 좌표가 y 좌표랑 비교해서 높아요, 낮아요, 또는 같아요. 이거를 보겠다라는 게 각각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첫 번째 얘를 보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상황에서는. 그럼 위에 있어요. y좌표가 더 높아요. 어디서 높지? 이 부분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근데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들어가는 그 범위에서는 같아버리지, 높이가. 그렇잖아. 여기는 알파 대입해도 0, 베타 대입해도 0이죠. 여기도 알파 대입해도 0, 베타 대입해도 0이에요. 그 알파 베타 값은 높이가 동일하잖아. 그럼 얘는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 높아? 이쪽이 높네? 이쪽이 높네. 라는 걸 만족하는 x 값들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에 있는 거죠. 잘 봐. 여기는 x를 대입해. 다 뭐하고 있어? 흰색 x축보다 y축표가 높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x값들은 대입을 하면 할수록 노란색인 2차 함수가 흰색인 x축보다 뭐하다?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느낌 있게 봐봐. 정말 이거 이해하겠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 범위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으면 돼? 알파라는 친구하고 베타라는 친구를 딱 잡고 베타 이제 x보다 크고 알파 x가 알파보다 작아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로 y좌표라는 거 인식하고 푸니까 되게 쉽죠.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들아 대수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친구는 선생님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a의 x-알파, x-베타 어차피 이렇게 알파, 베타를 내가 임의로 잡았다고 해봐요. 그럼 요거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양수니까 이거 어차피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럼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양수가 나온다는 건 마마 또는 뿔뿔의 두 가지 상황에 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마는 동시에 발생해야 되고 뿔뿔도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알파가 음수라면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뭐보다 작은 거야? 베타보다 작은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만 쓰자. 알파가 베타보다 근이 작아요라는 거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동시에 발생하려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작은 거야. 공통 부분이 누가 되는 거죠? x가 알파보다 작아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둘 다 플러스라면 x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x가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큰데의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누가 되겠어? x가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x가 베타보다 뭐 하는 거야? 커버리니까 이 두 가지에 합한 게 답이 된다. 똑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보는 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어차피 높은 거면은 두 근을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입장이면은 어떻게 돼? 높구나 라고 해서 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획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수적인 건 지금 이 흰색으로 풀었을 때의 과정인 거고 어차피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실 테니까 우리는 강조하는 게 뭐야? 그래프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와볼까? 얘는 작지. 작으니까 어디? 이쪽이잖아. x축보다 2차 함수의 높이가 더 낮아요 라는 게 이쪽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 구한 2차 함수의 두 근을 입장에서 보고 알파 베타보다 뭐예요?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 찾자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등호가 들어간 상황은 방향이 동일했을 때 등호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들아 일단은 근의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내가 두 근을 찾는다면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사이에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보시도록 하시죠. 두 번째 상황은 판별식이 0일 때, 즉 내가 지금 만드는 이 표는 2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 왜 위로 볼록은 안 그려요? 그러면 어차피 한쪽으로 다 넘기시면 편하시니까 이 위로 볼록을 그려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얘하고의 상황이 반대인 거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양수인 거 세 가지 경우 말씀을 드릴게. A가 양수인 세 가지 경우. 자, 판별식이 0입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있어줘야 돼?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y는 fx고 여기에서 접하는 접점을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왼쪽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그래 bx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0을 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네 가지 상황의 범위 찾아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더 높아? 근데 알파는 둘이 똑같아 버리네?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높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되겠어? 작아요. 야 근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낮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없다. 그래 없으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근이 없다. 만족하는 게 없다. 불능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등호가 들어가죠. 저 같은 것까지 내가 그래 너 같은 것도 해줄게. 알파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지.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얘는 뭐가 되겠어? 야, 너 잠깐만. 너 여기 뭐야? 작은데 너 없어. 근데 뭐야? 같은 거는 뭐가 돼? x는 알파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 찾는 거 그림이랑 같이 보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라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허근 얘기해줘야 되겠지. 근데 쌤 그래프는 허브를 표시 못하죠. 그래서 지금 왜 그래프를 허근을 표시 못해? 체크는 안 되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어떻게 그리냐면요. 세 번째 판별식이 음수인 거는 이차함수가 붕 떠져 있어야 돼. 붕. 아,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fx가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y는 fx가. 근데 희훈이 말대로 저기는 근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방정식 입장에서 얘는 그냥 편하게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허근은 그냥 뭐 하면 돼? 근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부등식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부등식은 같지 않으니까 뭘 가져? 대죠. 그래서 내가 태극기에서 준명키를 빼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허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그럼 뭔 소리야? 제스 비교는 여기다 허수를 쓰게 되면 뭐 작아요 커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뭔 소리래? 라고 얘기하면 잘 봐봐. 이게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쓰고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상황을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너 높아? 근데 난 다 높아. 뭔 x를 갖다 쓰라도 다 높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너 다 높은 거였어? 너는 그냥 모든 실수가 돼버린다. 난 낮아야 돼. 근데 낮은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근이 없다. 여기는 0 포함 높아야 돼. 난 다 높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나 0 포함 낮아야 되는데 낮은 게 없어. 심지어 같은 것도 없어. 근이 없다. 불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허근일 때는 뭐 표현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죠. 그렇지. 허근일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힘들진 않죠. 아, 자, 그러면 바이블에서 294페이지에 써져 있는 게 294페이지 보세요. 294페이지 왼쪽 페이지죠. 자, 위에 있다 서로 비교해서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렸고 295페이지에 해에 대해서 296페이지 297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에서는 2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위로 볼록일 때 A가 음수일 때도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로 와봐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은 지웠으니까 얘를 보고 해보자. 얘가 A가 음수이고 판별식이 0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입장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를 봤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요 라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이 없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근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이게 무슨 수예요? 이게 음수죠. 그치? 자, 이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첫 번째, 함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에 대한 볼록성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부등식 입장으로 넘어왔을 때, 야, 네가 음수야? 니는 0이야? 아, 너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최고차항의 수에다가 서로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번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수 돼버리죠. 그리고 이건 크다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함수 입장에서는 그림을 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구분을 잘 지어야 되지만 부등식의 범위 찾을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이거야. 어차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뭔 얘기인지 해줄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 때 너는 음수고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얘네들 넘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누구보다 작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겠네? 실제로는 이거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는 건데 나는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위로 큽니다. 큰 영역은 이쪽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작습니다. 작은 영역이 이쪽이잖아. 그러면 내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뭐에서 푸는 게 편하다? 양수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붙으면 양변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하셔서 돌려갖고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하단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표 써주세요. 그 상황 보셔야 돼요. 그 상황. 자, 봐봐. 여기에서 이거 모든 실수 다 성립하지. 여기서도 이거 다 성립하지. 그리고 모든 실수 여기 있어. 다 성립하죠. 맞아요? 그러면 A가 양수인 상황에서 판별식이 0이면 얘가 다 성립을 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소리야? 야, 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하면 네가 fx라고 얘기했을 때 너 이렇게 되면은 다 돼 이거야. 이거 그래프로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는 만족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 넌 모든 실수야. 그럼 무조건 넌 성립을 해. 이런 부등식을 이름하여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가볼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허근이었을 때 이 그래프는 당연히 얘가 되고 이 그래프로 다 성립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298페이지에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굳이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죠. A가 양수였을 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봐요. 생각을 하시는데 나 어떤 fx가 존재하는데 그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인 친구고 A가 양수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